병원 복도에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최지연은 지친 얼굴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7살 아들 민호가 얇은 담요를 덮은 채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민호는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연은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불덩이 같은 임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통장 장호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녀의 모든 희망은 민호의 작은 몸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지만 오늘 그녀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민호는 열이 심해 보육원에 맡길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지연은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민호를 병실 한쪽 구석에 눕히고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규정상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최지연 간호사,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당신 아들이 왜 이곳에 있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 신경외과 과장이었다. 그는 이 병원의 실세였고 규칙과 규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연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온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분노에 찬 얼굴로 지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지연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민호가 열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강태준 과장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강태준 과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지연을 경멸하는 듯했다. 그는 지연의 해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잔혹한 말에 절망했다. 그녀는 해고되면 당장 민호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마저 잃게 될 터였다. 그녀는 강태준 과장에게 애원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 일자리가 꼭 필요해요. 민호가 아파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강태준 과장은 지연의 애원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눈물을 비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직원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잔혹한 말에 절규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지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민호는 지연의 품에 안겨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낑낑거렸다. 그는 지연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이 모든 광경은 병원 복도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재원. 그는 오늘 막 새로 부임한 신우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재원은 지연의 행동과 강태준 과장의 잔혹함, 그리고 민호의 절박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연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최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차가운 말에 얼어붙은 채 민호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해고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민호는 지연의 품에 안겨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작게 낑낑거렸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지연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정처 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지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당장 민호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지연은 민호의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녀는 민호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아니야, 민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그녀는 민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모든 광경은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이재원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는 오늘 막 새로 부임한 신우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재원은 지연의 행동과 강태준 과장의 잔혹함, 그리고 민호의 절박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연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재원은 지연과 민호가 병원 밖으로 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강태준 과장을 유심히 살폈다. 강태준은 지연을 해고한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 다른 간호사들에게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가득했다. 재원은 강태준 과장의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직감했다. 그는 강태준이 단순히 병원의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약자를 짓밟는 것을 즐기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재원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강태준 과장과 최지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재원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재원은 강태준 과장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자 했다. 동시에 최지연의 개인적인 상황, 그녀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일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다. 재원은 며칠 동안 자신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근무 태도와 병원의 운영 실태를 관찰했다. 그는 강태준 과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불필요한 규칙을 만들며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병원의 의료기금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들의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불필요한 약품을 과도하게 구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 재원은 이 모든 것이 강태준 과장의 탐욕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한편 지연은 민호를 보육원에 맡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학력이 높지 않았고 경력도 부족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강태준 과장을 향한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민호가 있는 보육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이재원.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지켜보았던 그 남자였다. 지연은 재원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지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원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재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다. 당신은
그때 그 병원에 있던 분 아니세요? 왜 저를 찾아온 거죠? 지연은 차갑게 물었다. 재원은 지연의 경계심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지연 씨, 저는 당신이 병원에서 겪은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당신은 해고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태준 과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재원의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재원은 지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신우그룹 CEO 이재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명함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해고당한 병원을 소유한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룹의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정의감은 우리 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재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은 재원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호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호의 병원비.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호를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지연은 이재원 회장의 제안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신우그룹의 CEO라니. 그녀가 해고당한 병원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재원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했지만 민호를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재원은 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조건이라. 말해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호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직 제 아들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원은 지연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최지연 씨.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의 치료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연의 강한 모성애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신우그룹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 특별 프로젝트 담당. 겉으로는 평범한 직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재원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최첨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민호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연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재원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원은 지연에게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최지연 씨, 당신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지연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겨주었지만 지연은 밤샘하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민호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엄마의 행복과 함께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강렬한 경계심이 솟아나고 있었다. 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숨겨진 의도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불길한 기운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한편 강태준 과장은 지연이 신우그룹 본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재원 회장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이재원 회장이 자신을 해고하고 병원의 비리를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신우그룹의 부패한 임원들이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고 그들은 지연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재원은 지연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 신우그룹의 의료재단에서 진행했던 블랙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지연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랙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는 의학 지식에 능통했고 이상한 점들을 빠르게 찾아냈다. 지연은 블랙 프로젝트에서 비정상적인 의료기금 흐름과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이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호의 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 과장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지연은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재원에게 보고했다. 재원은 지연의 보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연의 능력에 감탄했다. 최지연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당신의 직감과 분석력은 놀랍군요. 지연은 재원의 칭찬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재원의 눈빛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강태준 과장의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강태준 과장의 귀에 들어갔다. 강태준은 지연이 블랙 프로젝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지연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신우그룹의 부패한 임원들에게 연락하여 지연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민호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강태준 과장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강태준 과장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감지했다. 민호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민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비밀을 감지할 수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에게 위험을 알리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의 주변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경고를 보내곤 했다. 지연은 민호의 작은 신호들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민호가 단순히 깨어나려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강태준 과장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지연은 민호의 특별한 능력과 자신이 발견한 블랙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태준 과장의 추악한 본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강태준이 단순히 병원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이용하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재원 회장은 지연의 용기와 민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연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강태준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강태준 과장의 모든 행적과 병원 내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강태준 과장의 뒤를 봐주는 신우그룹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호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지연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지연은 블랙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호의 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었다. 강태준 과장은 이 실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신우그룹의 부패한 임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비리 네트워크는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연을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재원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재원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강태준은 민호의 생명을 담보로 이재원 회장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과 지연은 민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재원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 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연과 민호 그리고 이재원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재원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재원 회장과 함께 강태준 과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호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최지연은 민호의 특별한 능력과 자신이 발견한 블랙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태준 과장의 추악한 본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강태준이 단순히 병원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이용하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재원 회장은 지연의 용기와 민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연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강태준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강태준 과장의 모든 행적과 병원 내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강태준 과장의 뒤를 봐주는 신우그룹 내부에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호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지연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지연은 블랙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호의 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이 실험에 이용되고 있었다. 강태준 과장은 이 실험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신우그룹의 부패한 임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비리 네트워크는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연을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재원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재원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강태준은 민호의 생명을 담보로 이재원 회장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과 지연은 민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재원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연과 민호 그리고 이재원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재원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재원 회장과 함께 강태준 과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호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최지연은 이재원 회장과 함께 강태준 과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미세한 반응에서 감지된 강태준의 악의를 정확히 파악하며 그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강태준은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연을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재원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재원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강태준은 민호의 생명을 담보로 이재원 회장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과 지연은 민호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재원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강태준 과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강태준 과장은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호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연과 민호 그리고 이재원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호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재원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재원 회장과 함께 강태준 과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호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재원 회장과 최지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태준 과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연의 용기와 이재원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호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재원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재원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호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강태준 과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연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과 이재원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준 과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재원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이재원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원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강태준 과장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민호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준 과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태준 과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연과 이재원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연은 강태준 과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강태준 과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준 과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태준 과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민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이재원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호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원 회장은 신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태준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재원 회장은 지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연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호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지연은 신우그룹의 의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과 의료 비리를 근절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강조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간호사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젊은 간호사가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밤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렬한 정의감이 한 억만장자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호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지연과 이재원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